안녕하세요, 소라게튜브입니다. 오늘은 소라게 사육에서 자주 들어보셨을 법한 응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응애는 소라게를 사육해 보시면 흔히 발생하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존재 때문에 소라게 사육을 포기하는 경우까지도 생기게 되죠. 특히나 아이들 때문에 소라게 사육을 시작하는 집이 대부분인데 자녀가 있는 집에 벌레를 반길 사람은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영상에서는 응애를 박멸까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응애도 품종이 굉장히 다양한 편인데요. 그 수많은 품종 중에 소라게의 사육장의 응애가 어떤 것인지 확인은 불가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응애가 같은 절지류이다 보니 비슷한 서식 환경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자료는 대부분 나무 위키와 외국 사이트 HCA에 정리된 내용을 기준으로 제 견해를 덧붙여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응애에 대한 나무 위키 설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절지동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동물에 기생하진 않고 식물에 기생을 하기 때문에 응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진드기가 아닌 응애이기 때문에 소라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응애를 박멸하기 위해서 계피나무나 응애를 박멸하는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소라게 역시 절지류이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응애의 서식 환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무성생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성생식은 혼자서 알을 낳을 수 있는 동물입니다. 동일한 무성생식 동물에는 바퀴벌레가 존재합니다. 즉, 한 마리가 생기기 시작하면 폭번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처음 한 마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용을 살펴보시면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소라게 사육에서 고온 다습하면 응애가 폭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고온의 건조한 환경에서 서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응애는 습기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응애는 습기를 싫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고온이고 죽어있는 탁한 공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습도 유지를 위해 우리는 사육장을 밀폐된 채로 오래 유지시키고 있는데요. 그 상태에서 환기를 시키지 않는 경우 사육장 내부의 공기 중의 산소 농도가 매우 낮을 것입니다. 바로 그걸 저는 탁한 공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탁한 공기를 좋아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나무 위키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보시다시피 무선 청소기에도 서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들이 서식하기 좋은 섬유질이 가득한 환경이라면 폭번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일 것 같습니다. 섬유질은 전부터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식물성 바닥재나 구조물을 뜻합니다. 그럼 HCA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응애는 곰팡이를 먹고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들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섬유질이나 곰팡이를 최대한 관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알아본 부분을 토대로 응애를 최대한 없애는 방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기입니다. 어떤 바닥재를 사용하건 가장 중요한 것은 환기라고 판단됩니다. 고온의 사육 환경에서 죽어있는 탁한 공기가 가득한 상태로 한참 유지되게 되면 당연히 곰팡이도 발생할 것이고 응애는 폭번을 하게 될 것입니다. 환기를 너무 오래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 10분 정도만 해주셔도 죽은 공기가 증발하고 새 공기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환기 후에는 다시 분무를 해주고 뚜껑을 닫아주시면 되는데요. 너무 흥건하게 해주시지 마시고 위에 말라있는 바닥재만 살짝 적시는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음식입니다. 음식이 상하고 부패하게 되면 죽은 공기를 만들어내기 너무도 좋은 환경입니다. 그와 함께 또 곰팡이 역시 발생 가능할 것이고요. 따라서 가급적이면 소라게가 잘 활동하는 밤에 음식을 넣어주시고 다음날 아침에는 반드시 꺼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라게는 야생에서 먹이를 구하기 힘든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장 다 먹지 못하는 먹이는 땅에 묻어두고 조금씩 먹기도 합니다. 만약이라도 바닥재 사이에 묻어놓게 되면 금방 썩고 응애가 폭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물 음식의 경우는 이쑤시개에 꽂아서 들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세 번째로 섬유질 용품 최소화입니다. 사실 가장 많이 쓰이는 유목 역시 섬유질로 구성된 용품입니다. 하지만 소라게는 유목을 자주 뜯어먹기도 하고 등반용품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유목을 없애는 것은 자연과 너무나도 다른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목은 남겨두는 것을 권장하고요. 곰팡이가 잘 생기는 코코넛 은신처나 인조식물 같은 것은 빼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유목만 놔둬도 소라게는 알아서 유목 밑에 구멍을 파고 은신이 가능하니까요. 네 번째로 바닥재입니다. 사실 바닥재는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권장하진 않고 제 기준만 말씀드릴 테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제 기준에서만큼은 호주 모래가 곰팡이 발생 확률이 가장 낮은 바닥재로 판단됩니다. 당연히 섬유질로 구성된 바닥재도 아니고요.
저는 호주모래를 사용하고 나서는 응애를 정말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초기에는 뚜껑을 닫고 가습기를 틀어주고 하다 보니 유목에서 몇 마리를 발견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1년 이상 본 적이 없습니다. 가끔 호주모래를 사용해도 응애가 확인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 제가 모든 집에서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위에 말씀드린 음식 관리 방법이나 환기만 잘 해주셔도 거의 보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하얀 모래 위에 있으니 안 보이는 게 아니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가까이서 저만큼 관찰하는 분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당당히 주장합니다. 이렇게 총 4가지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응애는 다습한 환경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고온의 탁한 환경을 좋아하는 것을 꼭 인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응애를 박멸하겠다고 습도를 낮춰서 건조하게 만드는 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온의 건조한 환경은 응애의 폭본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는 잦은 환기와 음식 관리, 바닥재 선택을 잘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